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실사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은행의 인수가격이 6천억 원 밑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도시발전 전략의 하나로 신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 시트 등 세탁물의 관리가 허술합니다. 병원 세탁물을 병원 구급차로 실어 나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전국 평균보다 톤당 170원 정도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실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의 인수가격은 6천억 원 밑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의 기업가치와 재무구조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은행 예비후보 6곳은 오는 12월 18일까지 8주간 은행 측이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등을 분석 평가합니다. 또 인수 후보들은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본입찰을 앞두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실사 기간이 8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호남 출신 기업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광주은행의 순자산 가치는 1조 3,580억 원인데 이번 매각 대상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지분 56.97%에서 지분을 반영한 순자산 가치는 7,736억 원입니다. 여기에 상장된 은행들의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인 0.65배를 곱하면 광주은행의 매각 가격은 5,028억 원이 됩니다. 정부는 12월 중에 본입찰을 거쳐 현장 실사를 벌인 뒤 내년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은행의 매각 시 발생할 수천억 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매각은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뿐만 아니라 지역 환원이라는 정치적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농민회가 정부의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 반발해 전남도청 앞에서 벼야적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농민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 가격을 정부가 겨우 2.35% 올린 80kg당 17만 4,083원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생산비 인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농민회는 지난 10년 동안 쌀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농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쌀 목표 가격 23만 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회는 다음 달에는 농성 돌입과 함께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 농민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교적 광주지부가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촛불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교적 광주지부는 오늘 정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오늘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해직자 배제 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양심적인 민주 세력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호남 지역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펼쳐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000억 원대 교비 횡령의 주범 서남대 이홍화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홍화 씨가 3차례나 횡령을 저지르고도 계속 풀려나왔던 데는 지역 법관 출신들이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화 씨의 변호인도 여기 지역 법관 출신의 변호사고요. 또 이용화 씨의 큰 사위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동기이고 동양 출신이고 6명의 사망자라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결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람 6명이나 죽었는데 그럼 앞으로 10명, 20명 죽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질 거고 반면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준 종편의 5.18 왜곡 사건과 전라도 비하 댓글 사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18 그 즈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곧 눈 오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그 절차, 이게 무슨 뭐 인권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가니 사건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던 이 지역에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결에 유난히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지적에 대체로 수긍한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수사와 판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정영팔 기자입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발언이 항명, 하극상이라며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강조했고 박성재 광주고검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면은 검찰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모자라지 않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선 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 것도 없고 그 동일체 원칙만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당초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지난 2003년 여야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돼 이미 사문화됐지만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 10년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병원과 의원들의 경영난이 광주에서 유독 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나흘에 한 곳꼴로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이 건물엔 동네 의원이 있었지만 운영난 때문에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 동네 의원도 6개월 동안 비어있다가 새로 바뀐 주인이 최근에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오픈한 한 달 넘었는데요. 인수 받았어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광주에서 폐업한 병의원은 모두 78곳. 3.5일에 한 곳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병의원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은 점점 심해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도 광주는 298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중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동네 의원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감기 같은 환자도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럴수록 병의원들은 최신 장비에 투자하고 그만큼 경영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선 최신 장비를 쓰고 선택의 폭도 높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지만 의료계의 과당 경쟁과 경영난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과잉 진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부터 KTX가 개통하고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지역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남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평균 수도요금은 1톤에 786원으로 전국 평균 619원에 비해 167원이 비싸고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노구천과 도서 지역의 경우 취수원이 부족해 수도요금이 비싸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도 있다며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 시트나 환자복 같은 세탁물은 병원균 등으로 2차 감염이 우려돼서 신고된 전문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소홀해서 구급차로 세탁물을 실어 나르는 황당한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쌓여있는 큼지막한 천자루. 환자복과 담요 등 세탁물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뒤 나타난 직원들이 세탁물 자루를 옮기는 곳은 다름 아닌 구급차. 세탁물을 실은 구급차가 1시간여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 처리업체. 2년 동안 이처럼 일주일에 2차례씩 구급차로 세탁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지금 저희들 응급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구급차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냥 화물차로 쓰고 있어요. 병원 측은 인근에 세탁물 전문 처리업체가 없는 데다 다른 지역업체에서 운반을 해주지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불가피하게 12시간 갔다 오시라니만 처리했으니까. 병원에서 발생한 세탁물은 신고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탁하기 전과 후의 출입구가 달라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 신고된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 처리업체는 모두 8곳. 전남의 의료시설 1,800여 개 가운데 입원실이 없는 소규모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 같은 외주업체에 세탁물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한 차례도 점검을 벌이지 않은 자치단체도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점검할 때는 세탁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 허가난 업체에다 맡긴다고 그랬을 때 그것만 확인만 서로서로 확인을 했죠. 외주업체에 세탁물 관리를 맡겨온 서울대병원의 환자 세탁물을 감싸는 천에서 슈퍼박테리아 원인균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 세탁물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수사기관에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비율과 관련해 광주지검의 석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비율은 광주지검이 3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31.2%보다 8%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부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4,988명 가운데 4,678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습니다.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육상 실크로드 국가도시 모임에 해상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의미를 담았는데 앞으로 관광 콘텐츠로서 발전이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남해안 끝자락에 돌출되어 있는 여수반도. 이곳 여수시 남면안도가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아라비아에서 인도양 동아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중국 장안, 지금의 시안에서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항로는 남중국에서부터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항로였습니다. 그 항로 중에 여수는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여수시는 26개국 68개 도시 시장단이 참석한 이번 포럼이 여수를 시발점으로 한 신해양 실크로드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실크로드를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로 선점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실크로드 기존 도시들과 경제, 관광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 여수는 해상 실크로드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참가 도시들은 여수 선언문을 통해 해상 실크로드를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발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이 실행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무안국제공항과 대만의 대표적 해양 관광지인 까오슝을 오가는 전세기가 운항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만 국적항공사인 원동항공기가 무안 까오슝 노선에 오는 12월 27일 첫 취항해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18차례 전세기를 띄울 계획입니다. 무안공항은 올 들어 7개 신규 국제 노선이 개설되는 등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가장 많은 19개 노선이 운항했거나 운항 중에 있습니다. 2013년 광주 전남 2차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열립니다. 광주 전남지방기업청이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이 지역 중소기업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구직자는 박람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취업 희망 기업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특히 이번 취업 박람회는 제대군인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 러시아 카잔 유대회 노하우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2015 하계 유대회 조직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조선대에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조직위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디브리핑 대회를 갖습니다. 조직위는 일종의 지식 승계 프로그램인 이 대회를 통해 러시아 카잔 유대회의 경기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국도 22호선 화순 대리입체 교차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화순군 화순읍 대리교차로 1.4km 구간이 완공돼 오늘부터 통행이 가능합니다. 대리교차로 고가도로 개통으로 광주에서 보성, 동복 방면을 오가는 차량은 신호대기 없이 통과하면 되고 화순읍이나 남평 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고가 아래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광주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어제 광주시청에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제21회 광주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려대 남성욱 교수가 통일정책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주제 강연을 펼쳤고 여성의 권익 향상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2013 무등 여성 대상이 수여됐습니다.